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5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미얀마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얀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그 시기, 그리고 미얀마 백성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미얀마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미얀마의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주로 이제 전반적인 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얀마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미얀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1813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그 선교사분을 통해서 미얀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그분을 또 위시하고 수많은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미얀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또 미얀마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게 하셔서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어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미얀마에 있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살아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현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미얀마에 복음을 전해서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 미얀마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서 미얀마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 미얀마 국민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참 그러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미얀마에 물밀듯 들어가서 미얀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의탁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미얀마. 자, 미얀마는 미얀마 연방공화국. 먼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얀마 연방공화국이고요.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네. 약칭으로 미얀마.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68%의 버마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샨족,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족이 이제 샨족, 그 다음에 이제 카렌족, 네, 친족, 카친족, 몬족, 뭐 라킨족, 그러니까 아라칸족이라 그러죠. 뭐 로힝야족, 뭐 해가지고 소수민족이 한 135 종족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용어는 미얀마어며 일부 인구는 태국어를 사용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이 있습니다. 이 양곤은 옛날에 네피도로 이전하기 전에 옛날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버마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미얀마 그러면은 왜 점점 더 못 사는 나라로 채빈국으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거의 70년대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버마가 잘 산다 하는 나라였어요. 쌀도 많이 수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의 공산 정권이 62년에 이제 미얀마식 사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르크스주의 플러스 불교주의 플러스 이제 미얀마 민족주의. 거의 이제 버마 주류적인 이제 버마 70%를 차지하는 이제 버마를 이제 해가지고 그 통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불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마,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 버마 그러면 잘 사는 나라였어요. 60년대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니까 70년대니까 이제 서서히 아주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62년 전까지는 그렇게 뭐 못 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2년서부터 이제 물론 이제 62년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정치 권력을 잡아가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와가지고 점점 더 쇠락을 하면서 이 62년대부터 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주의를 하면서 또 불교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산주의라고 그래도 북한하고는 틀리죠. 북한은 완전히 그냥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면서 공산주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불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국유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유화를 시키니까 이제 쌀농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이렇게 농민들이 이제 하다가 그 이익금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나라가 이제 그래서 이 네윈이 26년 동안을 정권을 잡았거든요. 88년까지 8888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갖고 이제 항쟁이 일어난 것이 이제 8888 항쟁이거든요. 1988년 8월 8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네윈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러고서도 또 신군부가 또 잡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2015년에 뭐 민주주의 뭐 최초의 뭐 민주주의 정부가 됐다. 최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얀마가 독립을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62년까지가 이제 민주주의 정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62년부터 이 88년까지 공산주의, 불교, 민족주의 그 어떤 독재 체제를 이루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채빈국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막 탈출을 하고 너무나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이제 그 까친족이라고 있어요. 까친족. 미얀마 북부에 살고 있는 까친족. 이분들도 이제 막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딥니까? 카렌족, 남부에, 미얀마 동남부에 카렌족, 버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버마로 또 탈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냐 하면은, 친족이라고 있어요. 친족. 친족은 미얀마 서부. 그러니까 라킨주 위에가 친족이거든요. 친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95%의 침례교도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래도 인도 쪽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나갈랜드라든지 뭐 그쪽으로도 탈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 네, 그것이 이제 이 군사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군사 정권 하에서 이제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이 미얀마가 뭐 민주주의 또 정부로 완전하게 뭐 이렇게 어떤 민주주의다라기보다는요 이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형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2000년대인가요? 들어가지고 미얀마로 선교를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내윈 정권이 1988년도에 이제 그죠? 그 후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와요. 미얀마 선교를 갔다 온 동영상. 또 찬송가도 나오고 있고. 예수짱따 친소디 예수짱따 대신디 예수짱따 예수짱빼 예수짱따 류마친 예수짱따 완마춘 예수짱따 평마춘 예수짱빼 예수 때문에 어이롭다 예수짱따 평마춘 예수 때문에 어이롭다 합니다. 네. 할렐루야. 피켓에 나오잖아, 그죠? 예수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다. 예수 짱따 평마친.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찬송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찬송 있고요. 찬송이 또 많이 나와요. 미얀마 찬송.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분들이 이제 까친족, 아까 까친족 말씀드렸죠. 까친족, 또 카렌족 같은 경우도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태국으로 많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난민 수용소에서 이제 많이 살고 있대요. 카렌족이. 근데 이 카렌족도 이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틀린데 거의 50%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렌족이. 예. 그리고 이제 이 까친족하고 친족은 거의 90% 이상이래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리고 이제 샨족이라고 있어요. 샨족. 이 샨족은 이제 뭐냐면은 까친족이 맨 위에잖아, 그죠? 까친족 밑으로 동남부 쪽으로 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주가 샨족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샨족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 미얀마 국토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뭐 1.5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샨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목가적인 마을이더라고. 아주 그냥 끝없이 논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산골짜기 이렇게 산골이 나오면서 아주 그냥 거대한 이 골짜기, 협곡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를 기차가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굉장히 넓죠. 이 샨족이. 근데 이 샨족은 불교가 많아요. 불교인데, 여기에 이제 그 복음 전한 그 선교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참 샨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샨족이. 네, 1%. 그러니까 샨족이 지금 500만으로 추산을 하더라고. 500만, 400만 이렇게 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샨족이 1%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다. 그러면은 5만인가요? 그쵸?
샨족의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한 5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500만이면 5만. 네. 근데 샨족에게 굉장히 선교사분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아직 그렇게 많이 전파가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 사역으로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됐대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지원이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의료 선교가 이제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지를 않은 거지. 그런 상황이 이제 샨족, 그러니까 샨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얀마의 이제 믿음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얀마에 대해서 접근하기를 바라시나. 그러면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어요. 자, 미얀마 연방공화국. 그래서 이제 아까 수도가 네피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미얀마가. 자, 동부로 방글라데시 접하고 있고요. 그 위로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태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지대라 그래가지고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미얀마가 만나는 그 삼각지대가 이제 아마 마약이 재배되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여기 이제 수도가 네피도가 있고요. 옛날에 수도가 양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북쪽이 까친족이 살고 있어요. 맨 위에 북쪽.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샨족. 그리고 이제 버마족은 평지에 가운데 살고 있죠. 버마족. 이렇게. 그리고 서부 있죠. 서부에 길게 있는 게 라킨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킨주 위에 친족이 살고 있어요. 친족.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몬족. 그리고 이제 뭡니까? 왜 꼬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가, 아니죠. 몬족은 이제 꼬리처럼, 여기 양곤 이쪽은 이제 버마족이 많이 살고 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양곤에도 몬족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부 쪽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버마족이 주로고요. 이 몬족은 이제 어디냐면 이 꼬리로 내려가는 남쪽. 그리고 이제 카렌족이 또 몬족 옆에 동쪽으로 있어요. 카렌족. 그리고 이제 카렌족 위에가 이제 까야족인지 그래요. 까야족.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치체제는 공화제, 단일제, 대통령제, 사실상 내각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은 윈민트라고 그러나요? 국가고문이 아웅산 수지가 되고요. 역사. 그러니까 이제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에 그런 법이 있대요. 외국 사람이 배우자라든지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취임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웅산 수치 이제 독립운동가 아웅산의 딸인데요. 이 남편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도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이제 고문으로 나와 있네요. 독립은 영국으로부터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요. 공용어는 미얀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얀마어가 그 라면을 막 이렇게 이 글자가 이렇게 굉장히 좀 미얀마어 동글동글하면서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미얀마어. 참 미얀마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를 보다 보면은 미얀마어 생긴 거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통화는 짜시입니다. 짜. 예. 그리고 총리격인 국가 고문이 국정을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결국 뭐 아웅산 수치가 그러니까 뭐 실권을 잡고 있네, 그죠? 예. 자,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에는 주류되는 왕조가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이 70%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버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마 사람이 아니라 이 버마족은요, 이게 이제 들어온 민족이에요, 버마족도. 원래 버마족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얀마 남부 땅에는 몬족이 살고 있었어요, 몬족. 네. 그래서 해상교육을 행하고 이 몬족이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민족이었습니다. 몬족이.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그때가 이제 6세기로 나와요. 몬족.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7세기에 퓨국을 건국을 했어. 근데 이제 몬족과 이 퓨족이 9세기 들어와 가지고 중국의 남조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남조의 지배하에 있던 티베트 버마계의 버마족이 무인지대가 된 이라와디 평원, 과레열과 미얀마 침입을 해서 바간 왕조를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야 유타왕이라 그래요. 아야 유타왕. 1044년에서 1077년에 이제 통일을 하게 돼요. 버마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 미얀마 전체를, 네. 통일을 하면서 이 버건왕조, 그러니까 이제 전성기 때도 되면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예, 이렇게 있다가 그 버건왕조라 그래요. 11세기에서 그러니까 13세기까지가 1287년인지, 예,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버건왕조가 쿠빌라이 칸, 예, 쿠빌라이 칸이 몽골의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을 해서, 멸망을 하니까 이제 동북부에 사는 타이계의 샨족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13세기부터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예, 그 250년 정도? 하여튼 그 기간 동안은 분열왕국 시대라 해가지고요. 나라가 이렇게 갈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다가, 예, 결국은 이제 버마족에 의해서 또 따옹우 왕조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네. 따옹우 왕조. 그러다가 이제 이 따옹우 왕조를 이제 나중에 몬족이 또 프랑스 사람들을 이렇게 업고서 이 버마족이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런 시기가 있다가 다시 이 버마족인 이 무슨 왕이죠? 그러니까 얼라 포옹 여왕이 다시 이제 꼼바옹 왕조를 세워가지고, 예, 통일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버마족이 이제 통일 왕조가 되는 거죠. 꼼바옹 왕조. 네.
그러면은요, 이 이제 왕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왕조. 미얀마 왕조. 미얀마 왕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이 몬족이 불교가 융성한 상황이었는데, 아유야타 왕, 이제 버가랑조를 세웠잖아요. 그죠? 예, 몬족과 퓨족이 이제 중국 남조위에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 몬의 수도가 타톤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예. 이제 몬이 좀 남아 있었나 보지, 뭐, 그죠? 몇 년대에, 그죠? 예. 그래서 1057년에 이제, 아야유타가 몬의 수도인 타톤을 점령을 한 후에, 예. 버마족이 이제 몬족으로부터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남조위에서 이제 몬족이 망했다 그랬는데, 이제, 예. 결국은 여기 몬족이 남아있네, 그죠? 그러면서 이 아야유타 왕이 이제 1044년부터 1077년까지의 버마족 왕인데요. 버가낭족. 통일한 왕. 버마를 이제 전체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보니까 미얀마 남부의 몬족이 불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부탁을 해. 우리에게도 불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몬족의 이제 사람들, 몬족의 왕이겠지? 거부를 해, 거부를.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냥 그러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몬족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몬족 뭡니까? 이 버마족이 이제 완전히 불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야타 왕 때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전체로 이제 확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간 왕조가 이제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래서 1287년부터 1531년까지는 그러니까 버마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이제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샨족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샨족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잉화 왕국이라고 있어요. 잉화 왕국은 샨족인데 버마족화된 샨족. 그 왕에 의해서 세워진 버마족 왕국이라 그래요. 잉화 왕국.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버마를 지배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샨주는 제외했다라는 거 보니까 아주 토종 샨족은 그곳에 있었나 봐. 그리고 이제 이 버마족화된 샨족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잉화 왕국을 이제 그래서 이제 버마족 왕국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화 왕국, 또 한타와디는 버거 왕국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샨족인데 사람이 몬족화된 샨족이에요. 또 몬족화된 샨족.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망했다, 뭐 고구려가 망했다, 뭐 백제가 망했다 이래도 어때요? 사람들은 그대로 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죠? 몬족이 뭐 망했다고 뭐 몬족 사람들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몬족이 살고 있으면서 정치 체계가 그렇게 이제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뭐 압력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막 옆에 나라로 탈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몬족이 주로 탈출한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
자, 이제 한따와디 버고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한따와디 왕국, 버고 왕국 1287년에서 1540년 예, 이거 몬족화된 샨족왕 와레루에 의해 세워진 몬족 왕국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몬족화된 샨족왕. 그래서 몬족 왕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지 버마를 지배했다. 뭐냐면은 저지라는 말은 이게 밑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회로 가면서 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평원이 있나 봐. 그러니까 저지 버마를 지배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따닌타이주를 뭐 제외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미얀마 서부, 예, 라킨족 왕국이 있었어요. 라킨족 왕국. 이 라킨족 왕국은 이제 나중에 예, 버마족에 의해서 보도포야 왕, 꼼바흥 왕조의 보도포야 왕 때 이제 정복이 돼요. 그 전까지는 독자적인, 왜냐하면은 예,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넘기가 용이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라킨족은 따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라킨족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동부의 샨 구릉과 북부의 카친 구릉에 몇 개의 샨족 국가가 세워졌지만 예. 북서부의 친 구릉에는 아직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북서부의 그러니까 라킨족 위에가 친족이잖아. 그 친족까지 세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던 상태고 친족은 예.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카친족 맨 위에 카친족하고 샨족 아주 토종 샨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어떤 조그만 단위로 나라가 이제 세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기간의 특징은 잉하와 버고, 잉하와 샨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샨족화된 버마족과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지. 버마족화된 샨족과 몬족화된 샨족과의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예. 그쵸?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을 했고요. 잉화는 잠시 라킨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아마 산맥을 넘었나 봐. 잉화가 1379에서 1430년까지 예, 잉화가 잠시 라킨을 예, 지배했고요. 예, 몇 차례 이제 버고는 이제 한따와디 왕국 있잖아, 그죠? 밑에 예, 왕국 그걸 점령하기도 한때는 했으나 결코 옛제국을 통합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마족의 문화는 황금기를 맞이했고 이 한따와디 버고는 그러니까 몬족, 예, 몬족화된 샨족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 버고는 번영해서 버고의 여왕, 이 버고가 그러니까 저기죠. 어딥니까? 미얀마 남부잖아, 그죠? 예. 여왕 신사 우부 1453년에서 1472년도까지 재위. 이 여왕은 쉐다곤 파고다에 도금을 하였다. 금을 어마어마하게 도금을 했죠. 여러분 그 미얀마에 뭐 관광지 그래갖고 많이 나오죠. 예, 금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절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데요. 이 도금한 것이. 예, 도금을 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 말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잉화는 점차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잉화에서 그러니까 1527년에 샨족이 마침내 잉화를 점령했습니다. 샨족. 우회 그 토종 샨족, 예, 동북부에 사는 예, 잉화를 점령을 하면서 그 뭡니까 이 잉화에 있던 그 버마족이요 따로 독립을 해. 그 사람이 민치뇨 왕인데 1486년에서 1531년 제위인데 이 따옹우의 민치뇨 왕이 1486년에 잉화로부터 독립해서 작은 독립왕국을 세우고요. 그리고 1527년에 샨족은 마침내 잉화를 점령해서 거의 2세기에 걸친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샨족의 고지 버마 지배는 1555년까지 이제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마족이 다시 따오구 왕조를 일으키면서 따오구 왕조가 버마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따오구 왕조 1531년에서 1752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그 전에 포르투갈이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400년대 말서부터 1500년대 이때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가 이제 1492년에 막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막 나가죠. 그때 당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 종교재판, 포르투갈도 이제 따라서 종교재판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 당시 스페인이 이제 카스티아 플러스 아라곤 왕국이 합해져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되면서 이사벨 여왕 있잖아, 그죠? 왕비. 그래서 카톨릭으로 우리는 카톨릭이다. 그래서 카톨릭 아니면 다 죽인다 해가지고요. 재산 뺏고 뭐 탈출하는 사람의 재산이 뺏기고 죽임당하는 사람의 이렇게 이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스페인.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로 사람들이 또 많이 도망을 가니까 포르투갈도 이제 또 종교 재판을 또 같이 했습니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어떤 법령이 발표가 되냐면요. 1455년도에 카톨릭 교주 니콜라오 5세, 그 다음에 또 식스도 4세가 있어요. 카톨릭 교주 식스도 4세가 이제 법령을 발표하는 게 뭐냐면은 노예무역에 대해서 이제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스도 4세가 1480 몇 년으로 알아요. 어떤 법령이 발표되냐 하면은요.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그 카리브해 연안, 서부 아프리카, 그쪽으로 이제 기니 뭐 밑에 그쪽으로 아프리카 이제 노예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하는 그 법령이 발표가 돼요. 그때 당시 이제 강력한 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스페인은 이제 1492년에 레콩키스타라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몰아내는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게 1492년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재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포르투갈 식민지 개척이 열을 올리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카톨릭 교주가 그러한 법령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 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이슬람 사람 화형당하고, 유대인들 화형당하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 그 1481년도인가요? 거의 290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78년에 식스도 4세가 이제 그 종교재판관 토르케마다를 임명을 해가지고요. 토르케마다가 이제 스페인의 종교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8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화형을 시키죠. 카톨릭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미얀마에는 그러니까 이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카톨릭 신부를 대동하고, 항상 카톨릭 신부가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대동하고서 이제 처음에 인도를 갔잖아, 그죠? 인도에 도착했죠. 인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인도 고아? 그래서 인도 고아의 학살이 나와요.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인도 고아에서 카톨릭 예수회가 인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력을 잡으면서 카톨릭으로 바꾸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인도 고아에서. 뭐 인도 전역을 얘네들이 장악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제 고아 뭐냐면 인도의 그 서부의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인도에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겠다.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인도 고아에서 어떻게 학살을 했냐 하면은요. 이 기둥에다가 카톨릭 예수의 신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횃불을 갖다가 얼굴에다 이렇게 대고서, 얼굴을 태운디야.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형을 시켰대.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 카톨릭 예수회가. 그러니까 인도 고아에서 그런 학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이 예수회가 활동을 이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인도 고아에서의 학살처럼 그렇게 하지를 그렇게 막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세력이 이제 남부로 아마 옮겨가는 것 같아. 예수회가 남부. 네.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스리랑카도 도착을 했어요. 예수회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예수회가,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섬이 있어요. 인도에 그 예수회가 들어온 섬이. 지금도 카톨릭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 반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미얀마를 들어온 거예요. 미얀마. 그러니까 이제 먼저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오게 된 것은 1498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1498년 이후에 뭐 1511년 말 이럴 때예요. 들어와 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면서 카톨릭 전파하면서 또 신부들이 이제 정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카톨릭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식민지 개척이니까. 그때의 그 명령이,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카톨릭 식민지로 만들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카톨릭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 라킨족에 많이 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냐면 라킨주가 이제 그들이 상륙을 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바닷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뭐, 용병으로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이 미얀마 전체가 있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쪽 종족에 가가지고 용병으로 쓰임 받고, 무기 대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데 와가지고 또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분란이 되고, 점점 더한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이러한 일들을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킨주의 이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포르투갈 상인들 세력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포르투갈의 그 용병이, 포르투갈의 용병 펠리페 드 브리트라고 하는 용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라킨 왕국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쪽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러, 내려왔는데요. 이 펠리페 드 브리트가 이 미얀마 남부 사람들을, 그러니까 치러 왔다가 자기가 이제 이 라킨 그 주에 있는 왕을 갖다가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나라를 건국을 한 것이 이제 미얀마 남부 쪽으로 와가지고, 남부로 와서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것이 1599년부터 예, 오래 못 가요. 1613년까지 14년간.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이제 세력을 잡아가면서 이제 카톨릭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카톨릭 예수회가 뒤에서 이제 예수회는 언제 들어오냐면 1554년에 네. 공식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1554년 정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카톨릭 선교하고 예.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펠리페 드 브리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본의 포르투갈 카톨릭 예수회가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일본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1482년인가요? 네. 정확한 날짜를 또 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본에 들어왔어요. 일본 볼까요? 언제 들어왔냐 하면은 프란시스 사비에르 예수의 신부가 아, 1549년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549년에 프란시스 예수의 목적을 기억하라. 그들은 극동 특히 일본을 정복하는 데 착수했다. 최초로 신부들이 도착했고 이어서 외국인 용병들, 예, 포르투갈 용병들, 뭐 상인들 도착했습니다. 1549년에 프란스 사비에르의 도착과 함께 카톨릭 예수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도착과 함께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시도로서 예수회는 다이묘라고 하는 수많은 일본의 영주들을 이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원들은 그들을 선동해서 수백 개의 불교 사원들을 부수고 수도승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예. 1549년이네요. 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영주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을 이제 하게 하고 왜 조총을 준다 그러면서 조총을 받기 위해서 그냥도 받는 게 아니라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예무역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노예로 팔아라.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자기 권력을 잡고자 뭐 여자 50명이면은 뭐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무기를 뭐 화승총 뭐 쓰이는 막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여자들이 노예로 엄청나게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짐승 취급했대요. 막 가죽이 벗겨지고 막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짐승 취급하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가죽이 벗겨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노예 무역 금지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책임자에게 노예 다시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책임자가 이왕 팔린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노예 무역이 이제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올라가잖아,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완전히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예수회의 그 속셈을 알아차린 거죠. 이 나라를 꿀꺽하기 위해 왔구나.
식민지 삼기에 왔구나 이래가지고 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도 이제 선교사 막 추방하고 그래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완전히 그냥 이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예수에 죽이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구와 손을 잡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왔던 네덜란드랑 손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600 몇 년이죠? 1600 반란을 일으켜 천주교인들이 1637년에 네. 1237년에 큐유슈가 이제 일본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밑에 뭐 시마바리라든지 뭐, 예, 이제 임진왜란 일으킨 고니시 유키나와 그 사람들이 있던 카톨릭 세력이 그쪽에서 강했나봐.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예. 반란을 일으켜요. 누구 믿고? 포르투갈의 그 군대를 믿고. 카톨릭 예수회가 이제 그때 포르투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네덜란드가 완전히 네덜란드하고 일본하고 합해가지고 완전히 물리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만의 로마 카톨릭 일본인 군대는 종교전을 선언하고 황제에 대항하여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시마바라 연안에 버려진 성을 점거한 채 스페인 함대를 기다렸다.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 함대를 기다렸네요. 스페인 함대를 기다렸다. 그 함대는 예수 회원들과 그들의 군대를 증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쇼군의 군대는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 예수님 믿는 신앙, 네덜란드 함대들과 함께 반란군과 요새를 파괴시킴으로써 예수의 목적을 좌절시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와 스페인들을 추방했던 그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39년에 로마 카톨릭 포르투갈인들과 모든 외국인들을 일본으로부터 영원히 금지시켰다. 이거 뭐 스페인이라 했다가 포르투갈이라 했다가 같은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추방령은 당한 것 같다. 앞으로 태양이 세계를 비추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대사관의 신분으로 감히 일본에 항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사형이라는 조건으로 이 선언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이 칙령들의 결과로 예수회는 250년 이상 일본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덜란드하고는 계속 교육을 했어요. 일본이. 다시 이제 언제 일본에 예수회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1868년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거를 복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어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꼭두각시로 세우는 것이 이제 메이지 황제입니다. 네. 고메이 황제가 그러니까 메이지의 아버지였지. 이제 이 황제를 암살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 황제 메이지를 왕위에 앉히면서 이 사람이 1868년부터 1912년까지 40년 동안 예수의 조언가들의 가장 자발적인 도구가 되어서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세력이 말하자면 예수회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73년에 이제 카톨릭 금령이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이제 그죠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 또 들어와 갖고 선교를 하는데 워낙 이 카톨릭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물론 카톨릭의 엄청난 공작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 믿는 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에 죽임을 당했거든. 예. 카톨릭은 로마 음녀, 태양신을 믿는 음녀고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그 카톨릭에 반감을 갖다 보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향해서도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일본의 같은 반에서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었고 학생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얘가 이제 믿는데 혼자만 믿는 거야. 비밀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뭐 애들도 예수 믿는 애들이 있고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로 믿는다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를 카톨릭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에 카톨릭이 들어오게 된 것이 1498년 이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잡아가지고, 걔네들은 항상 정치 세력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쿠데타 일으키고 이래서 왕이 되고, 지금 그 일을 해냈잖아. 지금 펠리페 드 브리트가, 그죠? 미얀마 남부에서 왕이 됐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만 안 두고 누구냐 하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일본에서 노예무역했잖아, 그죠? 이 카톨릭 세력들이 예수회가, 그 미얀마에는 그게 없었을까? 미얀마에, 그쵸? 네. 미얀마에서도 뭐 똑같지 뭐. 어디는 뭐 틀린가, 그죠? 그러니까 미얀마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다, 예수회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따오우 왕조가 아까 일어났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잉화에서 이렇게 독립을 해요. 이 버마족 사람이 민치뇨 왕이라고. 그 사람이 작은 독립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따오우 왕국을 세우는데, 왕조를 세우는데요. 따오우 왕조는 1531년부터 1752년까지. 네. 그래서 이 왕이 떠빈 슈에티라는 왕이 있어. 이 사람이 1531년에서 1551년까지 강력한 몬족 왕국을 이제 격퇴를 하고 1540년에 저지 버마를 통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떠빈 슈에티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하면 카톨릭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포르투갈 용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떠빈 슈에티가 어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암살당하는 거예요, 떠빈 슈에티가. 예, 그러면서 이 떠빈 슈에티 뒤를 이어서 버인나옹이라고 하는, 바인나옹. 그러니까 이제 떠빈 슈에티의 이복형이라래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 버마 왕조를 갖다가 확장을 합니다. 버인나옹 1551에서 1581년에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 서부의 대부분이 그의 지하에 들어와.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뭐 마니푸르 1556년, 샨 1557년, 또 치앙마이 태국이죠. 1557년, 아유타야 왕국, 여기가 태국이잖아, 그죠? 1564년, 1569년에 아유타야 왕국, 그 다음에 란쌍 왕국도 태국인 줄 알아요. 예. 1574년을 정복해서 동남아시아 서부의 대부분이 미얀마가, 그러니까 이 버마족으로 버마족인 이 버인나잉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부 해안의 전체를 지배하는 라킨에 침공을 하려고 하다가 1581년에 죽어요. 사망. 그러면서 이제
버인나웅의 거대한 제국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제 1599년에 라킨군은 포르투갈 용병의 도움을 받아 왕국의 수도 바고를 약탈하였다.